안녕하세요. 수하이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어그러지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다녔다 보니까 주변에 직장인 친구들도 많고 회사를 다니다가 새로운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반이거나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3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친구들, 새로운 일을 하는 친구들 이런 다양한 상황에 있는 지인들이 있어요.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현실적인 취업 꿀팁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취업은 참 길고 막막한 여정이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한 발짝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루틴 만들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백수 생활은 두 번 다시 인생에서 오지 않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꼭 회사를 다녀보지 않아도 대학교 때 어떤 시험 기간을 떠올려 보면 정신없이 그 시험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생활을 하고 있죠. 회사를 다니게 되면 시험 기간 때 그 정신없었던 여유 없었던 그 상황들을 몇 년이고 반복해야 해요. 자기 시간을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지금이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요. 이 루틴이라는 거는 뭔가 해야 될 거를 정하라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만들어서 먹는 그 생활 패턴이 일종의 오전 루틴이 될 수 있어요. 루틴을 지켜나가다 보면은 남는 시간이 생깁니다. 남는 시간에 나는 뭐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자꾸 뭔가를 하게 돼요. 그게 취업 준비든 독서든 현재 내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생산적일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러한 생활 루틴들을 한 달 동안 꼭 기록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달 동안 기록된 거를 보면서 소소한 성취감을 느끼고 결국엔 이 성취감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밑거름이자 자양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절 믿어보세요. 진짜예요. 두 번째, 공고가 뜨면 바로 지원하기. 첫 번째 생활 루틴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만들었어요. 취준할 때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고가 뜨면은 리스트업을 해놨었어요. 최근에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이 늘어나고 채용이 많이 뜨지도 않는 상황에서 리스트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뜨는 바로 기대하지 말고 너무 힘쓰지 말고 자소서를 작성해서 지원하는 걸 추천드려요.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것도 알고 힘도 많이 빠지고 지쳐있다는 것도 정말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두 이런 시기이니까 저 같은 유튜버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취업준비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고 극복해내면 돼요. 세 번째, 경험 쌓기. 경험 쌓는 거에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인턴이고 두 번째는 대외활동 또는 봉사활동입니다. 요즘 인턴을 금턴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냐. 저도 답답하거든요, 생각하면. 학교 인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마케팅 인턴을 했었다고 스펙 얘기할 때, 퇴사 얘기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저는 인턴을 지원했고 그 당시에 중국은 CJ, SPC, 현대제철도 있었고요. 베트남은 다른 은행 계열들도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학교에서 나오는 인턴 공고들은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한 기업에서
나름의 그 메리트를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학교 학생으로서 받은 메리트를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항상 학교 링크사업단, 취업 사이트, 공고 수시로 확인해 보시는 거를 강추드려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꼭 내가 원하는 기업이 인턴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직무면 일단 어디든 가서 경험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직장은 중요하지만 첫 인턴은 경험을 쌓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놓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았어요. 큰 기업이 아니면 인턴 활동 증명서를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 회사에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제 학업 때문에 귀국을 한 케이스거든요. 인턴 활동 증명서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따로 작성해서 팀장님께 보여드리고 팀장님께서 최종 수정하고 이제 도장 찍어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도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인턴을 하게 되시면 인턴 활동 증명서는 나중에 나가고 나서 챙겨달라고 하면은 회사에 계신 분들은 정신이 없어서 챙기기 힘들거든요. 본인이 미리미리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업에서 하는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적극 추천드립니다. 항상 적극 추천한대. 일단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뭐를 얻어야 하냐면 현직자들과의 관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대외 활동에서 멘토로 계신 분들한테 취업 준비할 때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첨삭도 부탁드렸고 면접 때도 많이 질문하면서 되게 귀찮게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바쁘실 텐데 잘 도와주셨어요. 반대로 이건 제 경험인데 저도 현직자 때 제가 했던 대외 활동에 멘토로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고 약간 무미건조한 삶을 살았는데 멘토 활동을 하면서 막 활기 넘치는 대학생 친구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신이 나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음이 많이 가서 간이고 쓸개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다른 대외 활동의 멘토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얼마 전에도 제 후배가 처음 자소서를 써서 저한테 첨삭 받았는데 붙은 거예요. 너무 이제 기쁘더라고요. 참 뿌듯했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나 SNS 채널을 시작해보세요. 제가 퇴사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직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실 회사에서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되기 쉽다고 생각했어요. 채용 규모가 줄어든 건 비단 코로나 때문은 아닐 거예요. 회사가 돈을 잘 벌기 위해선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한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거는 제조 분야에 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영업, 그리고 교육 분야까지도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는 여러 명의 사람을 굴리는 것보다 하나의 똑똑한 기술을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간 회사를 다녔을 때 내가 성취감을 갖고 이 회사를 다닐까? 아니면 나아가서 내가 정말 10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해요. 이러한 시대에서 특히 자기만의 개성과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색깔과 개성을 주저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요즘 프로 앤 잡러라고 하죠. 기존의 어떤 직업적인 관념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만의 색깔로 좀 더 지속 가능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채널들을 시작하는 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취준에만 목매는 거는 비추예요. 취업 준비를 24시간 내내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본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해보는 거.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이러한 인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는 찾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이전의 취업 시장과 상황이 많이 다르죠. 몇십 개의 기업에서 공채를 내고 그 시즌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조가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회를 만드는 과정이 앞서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면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이때 잡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는 네 번째에 언급한 나의 개성과 색깔이에요. 나의 본질을 알아가는 이 과정에서 내가 왜 이 직업을 선택했고, 왜 이 직무를 선택했고,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찾아가게 될 거예요. 아마 직장인이 돼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취준생 때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리라는 좀 후회도 많이 들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내가 퇴사를 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 내가 사회인이 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고민이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 위대한 철학자도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고민이고 어찌 보면 평생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철학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나? 결국 이러한 고민들이 내 삶의 방향이 내가 목표한 대로 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그 점들이 모여서 내 인생 그래프는 제가 목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재된 그런 목표의식과 미래에 대한 성취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클릭하는 게 바로 소소한 인생의 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도 여튼 미래도 우리 거예요.